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아직 진로는 결정을 못했어요.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걸 친구들이 보면은 마이스터고라고 이제 컴퓨터를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를 가라고 많이 추천들을 하긴 하는데 아직 정확한 결정을 못했고요. 그래도 지금 해놓으면은 나중에 미래 사회에는 모든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는 꼭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우 학생이 취직을 해서 전문적인 어떤 구체적인 직업까지는 제가 못 맞춰도 대학교의 공대 아름이가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대 아름이에요.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네. 우리 지우 학생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특성화 마이스터를 많이 좀 고민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 미래를 여는 교육을 매주 시청하게 되면 특성화고등학교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꼭 시청해서 좋은 정보를 좋은 진로의 탐색에 도움되길 네, 바랍니다. 많이 얻어가세요. 네, 이렇게 똑 부러지는 두 학생이 또 작품 활동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소개 좀 해줄 수 있나요? 기대가 됩니다. 네. 나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레고에서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있는 조립 작품이고 네. 거기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새로 짠 건데 기본적으로 사탕기계처럼 집게를 들고 양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적당히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네. 오. 이야. 와, 우와. 정말 신기하네요. 가져오는 그런 기계. 그러니까 우리 우진 학생이 저 레고 모형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해서 본인이 만든 거예요? 네. 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우리 지우 학생은요? 저는 아까 말했던 시설 배치도나 미니 가로등 같은 경우를 설명을 하면은 거기에 빛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빛 센서를 이제 저희 학교에 예전에 미래부 장관님이 오셔서 3D 프린터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고 가셨는데 선생님이 이제 3D 프린터로 가로등 모형을 제작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선을 연결을 해서 센서랑 LED 연결해서 이렇게 센서를 가리면은 LED 불빛이 확 켜지게 하는 거를 해봤습니다. 지금 얘기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아이들이 단순히 지금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사탕을 집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우리 학교를 배치도를 잘 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두우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창의력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창의성을 이렇게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가 보죠? 네. 그 창의력하고 가장 제 생각에는 관련 있는 과목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늘 고민을 하거든요. 아까 시설 배치도도 그렇고 사탕 뽑기 로봇도 그렇고 뭘 만들까 항상 고민하고 또 제가 그런 과제를 줘요. 배웠으면 새로 만들어봐.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어떤 명령을 써야 되나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창의력이 많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도 신장을 시키는 그런 교과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즘에 그 거꾸로 수업도 참 많이 인기입니다. 그런 방식을 또 많이 실제 사용해 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 강의식의 그 어떤 그 암기 위주 수업이 사실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이 다 체험하면서 이렇게 다 컴퓨터를 한 대씩 만져서 할 수 있는 수업이 많지가 않은데, 자,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소프트웨어 수업 교육을 한번 받아보면서 다른 교과와 뭐 다른 수업과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먼저 우리 1학년 준영이부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일단 중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일단 초등학교에서는 그냥 선생님이 무작정 뭐 다 알려주시고 막 실판 쓰시고 하는데 그런 게 많았는데 중학교 들어오니까 그렇게 암기식 위주보다는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많아지는데 정보도 그렇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이 빨리 가요. 이야, 불과 몇 달 전에 졸업식했죠? 네. 초등학교 졸업식 몇 달 전에 했는데, 벌써 이제 완전 중학생 티가 팍팍 나는데요?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 같아요. 수업 좀 계속 들으면서 난 잘하고 있나? 나 만약 이런 제자가 우리 반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만드는데. 준영이는 1학년인데도 포스가 대단합니다. 네. 지우 학생은요? 소프트웨어 교육은 좀 더 저희가 생각하고 이제 쌤이 말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해서 어떤 걸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창의롭다는 점에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수업은 역사나 뭐 사회 이런 수업 같은 거는 계속 선생님 칠판 써주시면서 계속 머릿속에 넣으려고 주입식 교육으로만 계속 가는데 소프트웨어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생각하고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는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우진 학생은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 참여하면서 이게 자기가 만든 걸 딱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점에 따라 흥미도도 높고 그에 대한 습득하는 속도도 빠르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도 물론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친구들까지 같이 이제 도와주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명현중학교가 소프트웨어 우수학교로 선정되면서 상도 많이 받고 또 다른 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CT 인증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CT 인증제 과연 어떤 건가요? 이제 그 학교에서 CT 인증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뭐 그 동아리를 참여하거나 대회를 하는 등의 체험을 하면은 포인트가 주어지는데 그 포인트를 모아서 학년 말에 상을 주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뭐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 활동, 로보월드 체험을 가보고 이제 학교 내에서 하는 축제에서 소프트웨어 부스를 운영하면서 120점 이상을 달성해가지고 금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탈 계획이에요. 올해도 꼭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우 학생의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데요. 네. 2018년도부터는 이제는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렇게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된다고 합니다. 의무화가 되려면 일단 그 어떤 환경이 조성이 잘 돼 있는 게 중요한데 우리 그 명현중학교에는 환경 조성이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저희 학교는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하다 보면 컴퓨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기본이죠. 네, 컴퓨터 성능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로봇 수업할 때 이리저리 컴퓨터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낮은 컴퓨터들이 이제 시급히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네. 사실 이게 컴퓨터 교육이라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결국 선생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아무래도 정보 교사 수가 좀 수급 수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많이 부족하고요.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하거든요. 네, 지금부터라도 학교에서 정보 과목을 지금 선택 과목이지만 많이 선택하시면 학생들도 이런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아서 좋고 학교로서도 2018년에 부족한 교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이 CT 인증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CT 인증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동기를 부여하는 어떤 포인트 제도 같은 건가요? 네,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관련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동아리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체험활동도 외부로 많이 나가는데 그런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또 꾸준히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또 성취감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그 지우 학생처럼 포인트를 받은 학생이 또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어디에 참여했구나를 이제 그 포트폴리오로 관리할 수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저희 동아리에서 이제 마이스터고를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다 마이스터고에 진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학생들에게 아무튼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고자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야, CT 인증제. 와, 대단한데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허리 디스크, CT를 찍었어요. 진짜로 제가 CT를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 CT밖에 저는 해본 게 없는데 CT 인증제를 통해서 그거를 통해 고등학교 진학과 나중에 대학교 진학할 때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제 대단하네요. 이쯤에서 우리 금장을 받을 우리 지우 학생이 올해도 금장을 노린다고 했는데 우진 학생은 이 CT 인증제 도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도 작년에 금장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열심히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상 이름이 다 금장인 건 아니죠? 이제 하나에 20포인트씩 주어져요, 프로그램. 그리고 결석을 하면 또 포인트를 안 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 자율 동아리여도 결석을 하지 않고 꾸준히 참여하고요. 그래서 120포인트 이상이면 금장,
100포인트 이상이면 은장, 80포인트 이상이면 동장을 네. 수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관리를 하다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시는 게 너무 많으시거든요. 선도학교 운영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CT 인증제에다가 동아리에다가 수업도 시수도 제가 알기로 18시수까지 하고 계신데, 좀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려웠던 점이라든지 아니면 교사 수가 또 어떻게 현실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어려운 점은 사실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 주변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없애야겠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고, 지금은 제가 힘들어도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주변 교사들이나 관리자분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제 컴퓨터실이 가장 문제고, 2018년도에는 저희 학교는 선택 과목이지만 주당 2시간을 배우고 있는데, 필수화되면서 오히려 주당 1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에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프트웨어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학교는 5살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그 파이썬이랑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서 프로젝트를 만들더라고요, 학생이. 근데 우리 학생들도 그 학생들보다 저는 이제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수업 시수고 확보만 된다면 우리 학생들도 영국에 있는 그런 학생들처럼 이제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가 있고, 정말로 이제 저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시간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죠. 그럼 이번에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물어볼게요. 이런 건 좀 더 지원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준영 학생부터 얘기해 볼까요? 일단 3D 프린터나 그런 거 같이 그런 거나 사양 업그레이드 같은 거 좀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3D 프린터가 있긴 한데 다른 학교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돼 있는 학교도 많으니까요. 야, 이제 다른 학교까지 걱정을 하네요. 우리 지유 학생은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컴퓨터가 아두이노가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짜려면 컴퓨터가 이제 잘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연결을 하면 에러가 뜨거나 아예 안 뜰 때가 많아서 컴퓨터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우진 학생은요? 일단은 저도 선생님 얘기하셨지만 1학년도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에 2교시밖에 수업을 듣지 못하고 2, 3학년들도 이제 수업을 받으려면 이제 동아리나 방과 후에 대해 참여해야 돼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좀 시간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그런 쪽을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의 바람이 이런데 마음 같아서는 정말 PC방에 성능 좋은 사양 좋은 컴퓨터를 다 들어다 그냥 학교에 다 놔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에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하신 선생님께 모여서 이렇게 뭐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이렇게 건의한다는 여러 캠페인 운동 같은 거는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사실 청와대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게 중요한 과목으로 이제 배워야 되는데 학생들이 지금 우리 학생들의 경쟁력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게 쉽게 잘 바뀌지가 않아요. 학교에 되게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청라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정보 과목이 없거든요. 근데 정보 과목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교육과정상 여건이 안 돼서 또 못 만드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교사들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의 그런 교육과정상의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교육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소프트웨어 교육을 우리 학생들이 아주 즐겁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배우고 있는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요. 저는 계속 신기하다라는 감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정말 저는 그동안 집에서 하도 그냥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컴퓨터로 게임하고 이런 것만 봐서 나무래기만 했지 이렇게 또 훌륭한 학생들의 교육을 또 받고 있는 건 몰랐거든요. 은유라 얼마 전에 아빠한테 스마트폰 화면이 너무 작아서
큰 화면 스마트폰으로 바꿔달라고 한 거 이 형들 보고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되지? 이 형들처럼 조금 더 컴퓨터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지하게 하면은 아빠가 컴퓨터 좋은 걸로 바꿔줄게. 네, 약속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은요? 저는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인데요. 이렇게 계속 수업을 오늘 이렇게 방송을 들으면서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창의력은 사회 교과, 다른 교과도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교육과 제 교과목을 접합점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미래를 여는 교육에 한 발짝 다가서는 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년부터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우리 명현중학교의 시행착오와 성공 비결을 다른 학교에서 좀 더 보면서 더 발전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명현중학교 학생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그 교육을 받는 모든 아이들이 커서 다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이 소프트웨어를 이해하고 지배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구호로만 그치거나 단순히 기술 교육에만 멈추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 과정과 인적, 물적 인프라도 함께 구축되는 그런 진짜 교육이 실현되길 바랍니다. 네, EBS 연중기획 미래를 여는 교육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약속된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